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를 배치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1일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미국의 첫 군사적 대응이다. SBX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4,800km에 달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도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유효 탐지 거리 600에서 800km보다 훨씬 길다. 사드 레이더도 이와 같은 방식의 X밴드 레이더다. 미사일 탐지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 전역을 감시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지금 같은 논란을 감수할 필요도 없이 공해상에 이런 해상 레이더를 배치하면 그만이다. 미군 측은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의 남한 공격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탐지 거리도 중국에 겨우 닿는 정도인 종말 단계 요격용이라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을 중국이 사드를 문제 삼는 것은 한국 길들이기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중국이 SBX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드만 문제시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번 레이더 배치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모항인 하와이 북부에서 출항해 알래스카로 가는 중간 지점에 배치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소식통은 SBX 레이더는 지난해 10월과 2012년에도 서태평양에 몇 차례 배치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동해 배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군 소식통은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굳이 동해에 배치할 필요도 없다. 하와이에서 일본 인근 서태평양으로 이동해 북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동창리 시험장에서 서해를 거쳐 필리핀 상공으로 발사하면 서태평양이, 동해를 거쳐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발사하면 알래스카 인근이 각각 북미사일 탐지, 추적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SBX 레이더는 4,8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야구공 크기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눈을 자랑한다. 이는 파장이 2.5cm 정도로 짧은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고 강력한 발전 장치로 전파를 멀리까지 쏘아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레이더 전파 파장이 짧을수록 물체를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어 X밴드 레이더는 해상도가 높다. 이 레이더는 미국이 미본토 등을 향해 날아오는 적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다. 적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해 요격 미사일 기지에 전달, 정확히 격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 3월 6일 오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일부 장비가 오산 기지에 도착했다. 빠르면 4월부터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국의 반발은 거세다. 레이더의 사거리를 문제 삼는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유효 탐지 거리 600에서 800km나 돼 중국 북동부 지역의 군사기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성주 사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900km 미만으로 중국 기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그렇다면 중국엔 사드 같은 레이더가 없을까? 그들은 한국을 감시하는 레이더가 없을까? 중국의 보복 강도가 거세지면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를 감시 중이라고 했다. 중국이 운용 중인 초대형 신형 레이더는 서울 한복판 골프공 크기도 탐지해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차이나랩이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고성능 레이더에 대해 알아봤다. 2016년 2월 중국 관영 매체 관찰자망에 따르면 중국은 한반도 인접 지역인 해룡 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이 레이더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물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탐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룡 장성 성야산의 한항공 우주관 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신형 지상 대형 전략경보 위상 배열 레이더 사진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관찰자망은 사진 속 레이더가 미국의 조기 경보 시스템 페이브4 레이더와 유사하다고 했다. 외형부터 비슷하다. 캐나다 군사평론지 카나디 펜스 리뷰는 해룡 장성에 있는 X밴드 레이더의 안테나 크기가 30×24m로 페이브4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탐지 능력도 5,500km에 달한다. 관찰자망은 미국의 신형 ANFPS-132 페이브4 레이더 성능과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배치 장소도 한 곳이 아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IHSJ 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푸젠성 후얀에도 해룡 장성의 레이더와 유사한 레이더가 배치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동북, 서남, 동남, 서북 지역 총 4곳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장소는 해룡 장성 성야산,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구얼러시, 푸젠성 후얀, 저장성 롱강진 등이다. 이 레이더의 주기능은 원거리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주 목표물 감시 등이다. 일부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중국이 구축하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카나디 펜스 리뷰는 해룡 장성은 중러접경 지역에서 불과 130km 되는 지점이라며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미국 알래스카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도 탐지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을 향해 발사될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킬 요격체계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식별 능력도 정교하다고 전해진다.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이 레이더는 3,000km 밖에 있는 골프공 정도 크기의 궤적도 식별해낼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레이더도 언급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쿠얼러에 배치한 레이더는 S밴드 위상 배열 방식으로 크기가 15.7×17.8m로 해룡 장성 레이더보다 작다고 했다. 논란은 있다. 미국이 동해상에 전격 배치한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의 경우 4,800km 안에서 야구공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의 초대형 레이더가 이를 능가할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5,500km 안에서 골프공까지 식별한다는 능력이 과장됐다고 본다. 다만 중국의 레이더가 더욱 강력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중국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우리 보면 안 되라며 보복을 행사한다. 전문가들은 탐지거리 그 자체보다 들여다보는 주체가 미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사드 배치를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레이더 탐지거리로 비롯된 한중 사드 사태는 결국 미중 사이의 문제였던 셈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첫 시제품 출고.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CJ 1호기에 탑재돼 지상, 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 첫 시제품 출고이.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중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중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제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도 논란 높은 불가 AESA 레이더 우리가 만들고 판다.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부 기자단 참관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A사 레이더를 두고 기자단과 연구원들 간절히 응답을 주고받다가 나온 대화였다. 현장에서 본 A사 레이더는 넓이 70cm, 두께 25cm의 크기였다. 팔각형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기자단이 레이더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물었고 연구진이 이를 거부한 것이었다. ADD 연구진이 A사 레이더 내부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보안 때문이다. 레이더 내부 소자의 모습이나 간격들이 공개될 경우 타국의 전문가들이 그 성능 및 구성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철저히 숨기는 만큼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연구원은 미국도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가 만든 A사 레이더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정말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 우리의 하드웨어 장비에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다른 나라에 팔자고 협업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며 우리가 다 만들어서 우리가 다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사 레이더는 ADD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표류했던 바 있다. 2015년 11월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집중 난타를 당하기도 했다. 절치부심한 ADD는 2018년 들어 시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고 마침내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021년 12월 완성, 그리고 2026년 KF-X 장착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 ADD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A사 레이더를 참관한 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기술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